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윤동주 시인의 생애에 대해 배울 거예요. 한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인,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시인, 윤동주 시인에 대해 배워봅시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1940년대는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특히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일본이 동남아시아와 미국 등을 공격하면서 더 심한 식민지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식민지는 힘이 센 다른 나라에게 정치적, political, 경제적, economical으로 지배받는 나라를 말하고, 정책은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말해요. 일본은 학교에서 반드시 일본어를 쓰게 하거나 한국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게 하는 등 한국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을 만들고 독립운동을 활발히 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윤동주 시인은 이런 시기에 1917년 12월 30일 중국 만주 북간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중국이냐고요? 네, 이때는 한국에서 살기 힘들어서 잠시 중국으로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당시 북간도에서는 조선의 민족주의, 다시 말해 한국인들이 서로 힘을 합쳐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사상, 생각 같은 것들과 크리스트교를 믿는 기독교가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었어요. 윤동주의 집안 역시 할아버지가 기독교 장로로 아버지가 선생님으로 근무하는 등 이런 교육 사업의 중심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환경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윤동주 시인은 어린 시절부터 시를 쓰고 시 잡지를 만드는 등 문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1932년 4월) 윤동주는 기독교계 학교인 은진중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절 윤동주는 정말 활발해서 학생 축구선수로 활동했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말도 잘해서 학교에서 열린 웅변대회에서 1등을 할 정도였다고 해요. 또 같은 반 친구들과 교내 문학 잡지를 만들고 꾸준히 시를 쓰며 시인의 꿈을 키워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8년 4월 9일 윤동주는 22세의 나이로 서울에 있는 연희전문학교라는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이 학교는 그 당시 선교사들이 만든 기독교 학교로 민족운동의 중심 중 하나였다고 해요. 윤동주 시인도 자연스럽게 민족운동이나 한국의 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겠죠. 1942년 4월 2일 그는 지금의 연세대학교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새로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가야 했거든요.
그때 일본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어야 했는데 이 시기에 윤동주가 쓴 시 참회록은 일본의 명령대로 한 자신을 반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성이 뭐지요? 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다시 하고 앞으로 그것을 고쳐야겠다고 마음먹는 것을 말해요. 이 시기에 윤동주 시인은 그 당시의 지식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자신을 안타까워하고 그와 관련된 많은 시를 썼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과 함께 독립운동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그는 유학 시절 5편의 시를 서울의 한 친구에게 붙였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1943년 7월 윤동주는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당한 생체 실험 때문에 1945년 2월 16일 목숨을 잃었어요. 자, 이제 윤동주 시인의 작품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작품 성격을 보면 작가 개인의 감정을 주관적으로 표현해서 서정적이고 말투가 부드러워서 여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적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뭐예요? 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비밀을 거짓 없이 모두 말하는 것을 말해요. 자, 이제 형식적인 측면을 봅시다.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도 감각적,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하는 그런 감각들이 잘 드러나는 이미지들과 아름답고 섬세한 비유가 특징입니다. 내용적 측면을 보면 기독교적인 내용이 많고 스스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반성하는, 참회하는 자기 반성적인 자세가 잘 드러납니다. 윤동주 시인은 부끄러움의 시인, 반성적 시인이라고도 해요. 스스로의 잘못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반성하거든요.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는 우울한 시대 상황을 바꾸려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반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동주의 시가 오랫동안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내가 무언가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것이, 즉,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알면 그것을 고치기도 쉽겠죠. 그런 잘못된 점들을 고치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이 항상 고민하는 문제라서 이 시가 80년 넘게 사랑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은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여러분이 윤동주 시인의 친구라면 그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선생님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수업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